네,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특히 중고 반도체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글로벌 세계 1위인 서플러스 글로벌의 김정웅 대표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정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좋은데 이렇게 그래도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사는 2000년에 설립돼서 23년 됐고요. 반도체 중고 장비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약 50여 개국, 5천 개 이상의 고객에 5만 대 이상의 장비를 매각을 해왔고요.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는 많이 들었어도 사실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유통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대부분 저희가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SK 반도체가 있을 테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장비들을 많이 사드릴 것 같긴 한데 어느 국가로 많이 이렇게 판매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 반도체 장비 시장 전체가 작년 기준으로 한 130조 원 정도 됩니다. 중고 장비 규모는 작년에 7조에서 8조 정도 됐던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에서 주로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0% 초반이고요. 주로 고객들은 전 세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한국 고객 비중이 매출 기준으로 20에서 30% 정도 되고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 등 각 지역에 골고루 고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장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은 향후에 ESG 경영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중고 장비의 쓰임새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래 포텐셜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여러 국가 쪽으로 나가는 게 80%라고 하면 국내보다는 글로벌 쪽으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제 이제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소리에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부가 이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쪽에다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용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예.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어저께 국가산업단지 뉴스를 듣고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 국가산업단지의 위치가 저희 회사하고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환경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법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삼성 반도체의 비메모리 부분이나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은 그런 환경적인 제한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그 서플러스 글로벌이 용인 그쪽에 부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회사 내 자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가치의 상승도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50년, 100년 있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땅값은 별로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그 주위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은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비즈니스 기대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또 이런 직접 효과를 통해서 경기도 남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용인 국가사업단지가 그 경기도 남부의 세계적 반도체 그 공급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래에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으신 부지인가요? 제가 보니까 공유팹 사업이라는 거가 사업 보고서에 들어있던데요.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뭐 건물이 2만 1,0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최대 8만 평까지 확장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인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혼자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ASML, KLA, 온토이노베이션이 저희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향후에도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 대여섯 곳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유 팹 안에 기업들이 같이 입주해서 중고 장비를 거래하고 보러 오고 거기에서 이제 뭐 고치기도 하고 기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콘셉트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그 중고 장비를 활용한 R&D나 새로운 반도체 생산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건물에서 팹을 운영하면서 유틸리티, 뭐 전기나 기계, 뭐 가스 이런 시설들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공유 오피스와 약간 비슷한 개념의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중고 장비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 중고 장비를 잘 활용해서 개조를 한다면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고 장비라고 하면 값어치가 그 앞에 있는 선단 장비보다는 좀 떨어질 거다라는 뭐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발 공정을 하고 예, 있는 맞습니다. 쪽으로 이제 장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중고 장비, 뭐 첨단 중고 장비가 뭐 중국이라든지 후발 쪽으로 좀 들어갈 거란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 구도는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중국 비중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은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에서 중고 장비가 팔리고 있고요. 중고 장비의 쓰임새가 꼭 그러니까 똑같은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경쟁 품목의 생산보다는 뭐 예를 들어 200mm 쪽이나 SiC 쪽이나 3D 패키징이나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만을 타겟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수요를 다 보면서 시장을 공략해야지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서플러스 글로벌의 경쟁력은 어떤 건가요? 이제 중고 장비도 뭐 경매 형태로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져와서 고쳐서 파는 데 있어서의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잘 확보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서플라이 체인, 중고 장비 유통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구매할 때 구매 경쟁력, 판매할 때 판매 경쟁력, 또 글로벌 네트워크,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또 고객과의 20여 년 동안에 걸친 탄탄한 네트워크들,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발 주자들은 저희보다 규모가 뭐 절반 이하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후발 주자들하고는 이미 격차를 상당히 벌려놔서 과거에 10여 년 동안 계속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후발 주자랑 격차를 더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유팹 얘기를 저희가 잠깐 드렸고요. 공유팹 외에도 다양한 신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할 수 있는 신사업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중고 장비를 활용한 글로벌한 플랫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파츠 플랫폼으로요. 현재 뭐 반도체 팹들이나 장비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성 재고나 불용 파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파츠들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기술적인 뭐 전문성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걸 유통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대기업 몇 군데와 이미 이제 아주 깊은 수준의 협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그 반도체 장비의 메이저 회사들은 300mm의 첨단 장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외려 레가시 영역인 200mm나 SiC 쪽의 장비 공급망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첨단 분야에서 그 세계적인 경쟁사와 경쟁하다기보다도 그 레가시 영역인 200mm나 SiC 쪽에 필요한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서플러스 글로벌이 그 매년 10%의 성장세 그 이상도 지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매출하고 그리고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작년, 재작년에 2천억대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3천억대 매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뭐 현재 시장 환경이 상당히 좀 불확실한 환경들이 많이 있어서 뭐 만만치 않은 도전인데 3천억 이상 매출을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출은 3천억, 이익은 이익률로 치면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당황하셨군요. 저희 회사 IR 네. 담당자가 조심하라고 해서 예. 이게 공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도 대략적인 얘기는 못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쪽의 내년은 부분은 조금 쉬어가는 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은 유지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의 폭이 적다는 거지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대신에 매출의 규모의 성장은 분명히 예,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서플러스 글로벌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 회사 매출을 10년, 20년을 보면은 계속 연평균 한 15%, 20%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도 상당히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고 고객 베이스도 글로벌하게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장비 회사들하고 비교할 때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PBR이 0.7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도 계속 성장성이 있는 회사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노력을 잘 못해서인지 좀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IR 부분에서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 생각에는 과소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운데요. 대표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책,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든지 방금 전에 이제 그 주가가 좀 과소평가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걸 혹시 고려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는 정책적으로는 순이익의 1% 정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 성장이 약 1%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장 평균 2%에 비해서 낮은데요. 저희 생각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을 미래 신사업에 투자하는 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배당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주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너무 과소평가될 때는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정답일 수도 있죠. 회사의 판단입니다. 이익이 나면 그걸 배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대표님께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먼저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회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의 김정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라이브다 보니까 그 보이스에, 그러니까 소리에 저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조금 있거든요.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굉장히 진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제 저희 얘기 나누던 두 분의 전문가 앉아 계시거든요. 두 분하고 서플러스 글로벌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임주화 멘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김정웅 대표 인터뷰. 저 상장 초기 때부터 사실 제 그 임주화 스페셜 영상에서 반도체 시황할 때 항상 언급했던 종목이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격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4, 5천 원 단위, 그러니까 6천 원 이하에서 거래되는 건 많이 저렴하게 지금 판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마침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제가 보니까 날짜상으로는 아마 2월 15일 정도 아마 K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슈팅이 같이 나왔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4,742원만 돌파한다 그러면 직전 고점에서 못 팔았던 물량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서 한 번 정도의 슈팅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는 꼭 매출을 많이 내셔가지고 6천 원과 10,000원 사이에 가는 그런 주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께서는 이 네. 중고 장비 판매 유통이잖아요. 이 네. 사업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 시장이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치 마켓일 수 있는 시장인데요. 하지만 그 시장을 또 새롭게 뛰어들면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결정하고 또 지금 현재 상장까지 시켰던 모습들을 보니까 일단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저도 뭐 알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 뭐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그 서플러스 글로벌 대표이사분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좀 더 이 기업체 대표분들의 진솔한 모습, 그리고 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믿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바란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마음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좀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회사, 제2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